IT 이슈 투데이 2019년 9월 23일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한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최유한입니다. 제 딸내미입니다. 오늘 그 낮에 제가 콜센터에 통화를 했는데 거기 이제 뭐 제 이름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더니 하루 종일 제 이름을 저렇게 부르고 다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오늘 한번 출연을 시켜봤습니다. 자, 오늘은 좀 특이하게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월요일은 이런저런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. 예, 근데 기사 양은 많았는데 뭐 이렇게 깊이 파볼 만한 이슈는 없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도 알아두면 쓸모 있는 그 밖의 뉴스들로만 채워드리겠습니다. IFRS 국제 회계 기준? 이 뭐죠? 정확히 제가 좀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해석위원회에서 IFRS 해석위원회에서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.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? 뭐 이제 화폐가 아니고 그냥 재고 자산이나 무형 자산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. 찾아보니까 IFRS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약자네요, 그죠?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.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이겠죠, 결국. 예. 그 해석위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영향이냐? 사실 미국, 일본, 중국은 IFRS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요. 저도 사실 이번에 기사를 보면서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IFRS를 도입을 해놨잖아요. 그래서 전 당연히 미국은 이 IFRS를 따르는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뭐 미국, 일본, 중국은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가상화폐의 그 유통량의 대부분이 미국, 일본에서 나온다고 하죠. 그러나 이제 한국은 현재 정부에서도 전반적으로 가상화폐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 IFRS 해석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또 그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 가상화폐와 관련된 시장에 좀 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네요. 요 부분은 좀 더 임팩트가 있는 기사가 있을 때 계속 좀 추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좀 해드릴까 하다가 요것만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미국, 일본, 중국이 어떻게 이제 이걸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소매업체, 소매업체 상점들이죠. 상점들이 3년 사이에 10,000개나 폐업을 했다고 해요. 1995년 이래로 가장 최악의 상황인데 뭐 결국은 많은 기사들이 아마존과 같은 이커머스의 성장 때문이다. 근데 뭐 미국은 거의 절대적으로 지금 이제 아마존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아마존 때문이다.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. 근데 물론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. 그죠? 제가 밑에 태그를 적어드렸습니다만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. 예. 뭐 쿠팡이 성장을 하고 뭐 이베이는 뭐 이미 많이 성장을 했고 그런 업체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사실은 그 오프라인 업체들은 상당히 이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얼마 전에는 또 신세계 이마트가 또 적자를 내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결국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. 앞으로 유통업이 진짜 어떻게 될까요?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유통업의 변화에 대해서는 늘 관심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이 온라인 모바일과 접목되기가 너무 좋은 업태이기 때문에 이 이제 산업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. 또한 이제 그 신세계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혁신을 좀 그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, 그죠?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그것 또한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 모습입니다. 이제 모빌리티나 뭐 금융 핀테크만큼이나 저는 유통업도 참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이것도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위스 시민단체가 5G 도입을 반대한다는 시위를 벌였다고 해요. 한편 WHO 세계건강기구에서는 5G 전자파의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뭐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전자파 논란은 네버 엔딩이긴 하죠. 예.
뭐 3G에서도 있었고 4G에서도 있었고 5G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시민단체의 주장은 뭐 5G만큼은 좀 예전과 또 다르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. 이게 유럽이라 더 좀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한편 보면 뭐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1등으로 도입한 국가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뭐 우리가 이제 그만큼 통신 강국이긴 한데 또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너무 좀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WHO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참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. CJ ENM이 웨이브라는 그죠? 이제는 좀 아시죠? 웨이브 하면 지상파 3사와 SK가 손을 잡고 푹과 옥수수가 합쳐진 웨이브라는 서비스. 웨이브라는 서비스에서 CJ ENM 컨텐츠는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런데 유튜브에는 강화를 하기는 이 참 재밌는 제가 오타를 유튜브에는 강화합니다. 강화. 강황이 아니라. 이거는 뭐 일부러 웃기려고 쓴 오타 같군요. 자,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. 아니 뭐 도대체 누가 진짜 적수일까? 그죠? 유튜브가 진짜 적수 아닐까요, 정작? 근데 유튜브에는 강화를 하고 웨이브에서는 철수를 한다. 이게 무슨 의미일까? 그렇다고 뭐 아니면 유튜브에서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뺄 순 없지. 그래서 돈을 위한 전략이었다? 그렇다라고 하면 뭐 굳이 웨이브에서 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. 그러면 또 그게 아니라 뭐 얼마 전에 CJ ENM이 JTBC랑 합쳐서 본인들의 티빙 플랫폼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티빙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거야말로 진짜 유튜브가 강력한 경쟁자인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빼는 게 맞고 그러니까 결국은 컨텐츠 수익을 위한 거냐 플랫폼을 지키고 강화시키기 위한 거냐 이도저도 아닌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뭐 약간 감정적인 전략 같기도 하고 웨이브에선 철수하고 유튜브에는 오히려 강화를 한다. 뭐 참 약간 좀 이상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. 결국은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늘 그렇듯이 컨텐츠와 플랫폼의 사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이런 딜레마가 늘 있고요. 그 딜레마 속에서 전략을 잡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데 뭐 제가 보기에 이번 조치는 글쎄요. 일면 잘 이해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. 자, 네이버 블로그 대여나 매매 시에 글쓰기를 중지하거나 영구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표현을 기사들이 썼는데 그러니까 한번 걸리면 바로 그냥 끝장이라는 거죠. 그런 그 이번에 제도 개편을 했다고 해요. 운영 규칙. 그러니까 뭐 뭐라 그러죠? 약관이죠, 약관. 약관의 규칙을 그 개정을 했는데 뭐 저는 네이버의 정화 노력은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상당히 늦은 감이 있죠. 솔직히 그 네이버 블로그가 이제는 그냥 뭐 알바들이 쓴 거야라는 말들 굉장히 흔하게 하잖아요. 그죠? 그리고 그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 업체를 대신해서 뭐 그럴듯하게 글을 올리는 뭐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대행 업체도 상당히 많죠. 상당히 많습니다.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뭐 몇 개씩 되는데 자,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늦은 감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미 뭐 다 그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.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걸 할 거면 좀 진작했어야 되는데 그냥 뒀었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걸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소위 말해서 네이버 마케팅 대행사라는 곳들이 많이 이미 생겨난 상황인데 도대체 이 이제 업체들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초반에 아무리 컨텐츠의 양이나 검색에 걸리는 검색 결과의 풍부함이나 이런 것들을 욕심이 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초장에 다 꺾어 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왜냐면 이제 음성적이긴 해도 이미 상당 부분에 막 대행사들도 생겨 있는 이런 그 상황까지 어떻게 보면 그냥 그대로 왔었기 때문에 방치된 채로 이게 뭐 후폭풍이 좀 있겠죠. 어쨌든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요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약관을 개정하고 좀 정화 노력을 하는 것은 상당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. 마지막은 뭐 간단하게 아이폰이 이제 iOS 13 버전이 나왔죠, 그죠? 근데 이 아이폰에서 iOS 13 버전을 아무리 깐다고 해도 초기에 보도됐던 것과는 달리 교통카드는 안 된다고 합니다. 교통카드의 읽기 쓰기 정도는 허용을 하는데 애플이
여전히 결제 관련된 앱 아이디는 제공을 안 한다고 해요. 앱 아이디가 제공이 안 되면 뭐 식별이 안 되니까 당연히 결제와 관련된 모든 기능이 안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제가 이제 태그를 달았지만 좋다 말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전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. 예, 유튜브와 또 페이스북에서 디지털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. 그리고 지난 방송 보시면서 또 구독, 또 좋아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